이제 서브 앰프 또는 서브 드라이브 또는 서브 앰프, 서브 드라이브 앰프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게 서브 앰프고요. 일단은 이 서브 앰프하고 그 서브 모터는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은 저희 장비에 이쪽 리프트 쪽에 요 옆에 노란색 딱지, 지금 뜨거운 거 주의하라고 노란색 딱지 붙어 있거든요. 네, 요게 서브 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짝을 이룹니다. 이 모터 용량과 서브 앰프의 용량이 맞는 것끼리 연결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짝을 이뤄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결선한 상태가 이제 매뉴얼에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결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배선용 차단기 써야 되고 전자 접촉기 써서 과전류 흐르면 차단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노이즈 필터도 노이즈 필터는 하나 달아놨네요. 이 기판 뒤에 있습니다. 노이즈 필터가 여기 보시면은 요거 뒤에 노이즈 필터도 부착을 해놨는데 지금 보이진 않아요. 이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고 이 장비 제작사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기에 뭐 CN3 써 있고요. 커넥터 번호가 써 있습니다. CN6번, CN3, CN8, 제일 커넥터 큰 게 CN1번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엔코더 신호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CN2번입니다. 그리고 전원선 들어오는 게 라인 1, 2, 3가 전원, 메인 전원선 들어오는 거고요. 단상 전원이 들어옵니다. L1하고 L3에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220V 단상 들어옵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서버 앰프는 220V 단상 들어와서 항상 만들어주는 서버 앰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요게 UVW라고 해서 저기 검정, 빨강, 흰색 선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요게 모터 돌리는 전원 저기 전력선입니다. 모터 돌리는 전력선이고, 그 서버 모터는 아시죠? 서브 모터가 뭔지는? 서브 모터는 모터 축에 엔코더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모터가 있으면 안에 이렇게 자동차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근데 반대축에 엔코더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모터가 얼마큼 회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달려있는 엔코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광학식 엔코더나 자기식 엔코더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분해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몇 개의 신호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 분해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지금 2에 22승계의 신호가 나와요. 4194, 304개, 419만 개의 펄스가 나와요. 엄청나게 정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터가 비싸고요.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값이 싼데, 미쯔비시는 아마 요거 이상까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하여튼 요거 쓰고 있는데 LS탄드에서 나오는 게 2에 19승.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만큼. 그래서 이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 모터를 이 서버 앰프가 이제 구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선도가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죠. 외부 큰 결선도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라인 1, 2, 3에서 외부 전원이 지금 공급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역에서 뭐 리액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달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인데 별도로 안 달려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네, 그냥 점프 시켜놓은 듯한 느낌이네요. 네, 두 개 그냥 플라트 시켜놨죠. 저 이렇게 해놨죠. 그냥 이렇게 해놨죠. 보이십니까? 특별히 안 해놨잖아요. P3, P4 그냥 연결해놨잖아요. 원래 영역에서 리액터 같은 거 달아야 되는데 안 달고 그냥 해놓은 거죠. 뭐 회생 옵션도 지금 안 쓴 거고요. 특별히. 그리고 이제 여기 전원, 뭐 이렇게 전원 라인 이렇게 두 가닥 더 들어오는 라인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쓴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커넥터 1번이 지금 큰 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커넥터 1번으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근데 명령을 주는 게 수동 펄스 발생기라는 걸로 해서 명령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계 단자대를 이용해서 PLC의 위치 결정 모듈 이거를 써서, PLC의 위치 결정 모듈이라 하면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위치 결정 모듈을 배선을 여기 선을 하나하나 따가지고요, 중계 단자대가 요거예요. 이게 중계 단자대예요 원래. PLC 위치 결정 모듈에서 커넥터 연결된 거를 여기다가 꽂으시고,
여기서 일일이 다 중계 단자 한 다음에 서버 앰프를 또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 작업도 또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 만든 사람들이 아예 저기 본인들이 PCB를 떴어요. 중계 단자대 역할을 하는 PCB를 떠서 커넥터만 꽂으면 딱 연계가 되게끔 그 중계 단자대 대신에 PCB를 저희는 쓴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커넥터 1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작업이 이제 좀 번거로운 작업이죠. 선 가늘어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회로대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어려운 거고, 서버 모터가 있으면 그 서버 모터의 엔코더는 그냥 C2에다가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흰색, 빨간색, 검정색 라인은 저기 모터의 동력으로 연결이 되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서버 앰프에 그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려면 컴퓨터하고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MI 컨피규레이터예요. 서버 앰프의 파라미터가 되게 많아요. 몇백 개 돼요. 그 파라미터를 그 값을 다 외워서 이렇게 일일이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MI 컨피규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요 USB 커넥터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 서버 앰프의 파라미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일단 세팅이 되어 있고 제가 수동으로 세팅하는 거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거는 장비는. 그리고 위치 결정 모듈에서 연결되는 선들이 여기 좀 자세히 보시려면은 여기 QD75D와 MR 뭐 이렇게 접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QD75D 타입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결정 모듈의 모델 네임이 위에 써 있거든요. QD75D2N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그거하고 서버 앰프하고 연결 결선도가 지금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도면대로 거의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서버 앰프 MRJ2 앰프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75QD 타입의 요건데, 여기에서 커넥터에서 나온 선 번호가 이렇게 여러 개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요게 지금 1대1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 앰프에 커넥터 1번, 좀 아까 CN1번에 선이 다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거하고 위치 결정 모듈에 있는 선하고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상한, 하한, 근접, 도그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그 스위치나 센서로 이렇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디에 되어 있냐면 우리 리프트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포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이 이 사이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하한 리밋 저기 스위치고요, 센서.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상한 리밋 스위치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원점 도구 센서예요. 이게 원점 도구 센서인데, 그게 회로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치 결정 모듈에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원 같은 것도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는.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과 서버 앰프 모듈을 먼저 이런 식으로 다 결선이 다 끝나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한 방으로 지금 끝낸 거고요. 지금 서버 앰프 쪽에 배선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서버 앰프의 커넥터 1번에 이제 B 쪽이라고 하는데 커넥터 1번이에요. 이것도 거기에 15번이 2번 비상정지 스위치예요. 그럼 비상정지 스위치가 스위치를 거쳐서 시그널 그라운드 쪽 이쪽에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비상정지 스위치는 어떤 거냐면 서버 앰프에 연결인 거예요. 요게 비상정지 스위치입니다. 이 부분, 이 비상정지 스위치가 지금 회로도에서는 요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배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서버 온이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서버 온이라는 스위치가 요거예요. 이해되셨죠? 배선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리셋 여기는 리셋이 없나? 아 여기 있네요. 네. 서버 밑에 리셋 요 스위치가 지금 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비례전이나 토크 제한을 지금 굳이 할 게 아니라면 연결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선을 할 것 같으면은 요거는 필수로 다 연결하셔야 되고요. 요만큼 다 연결하셔야 되고 정지나 외부 지령 A 접점으로 된 거는 연결 안 해도 동작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그 정회전 스트로크 핸드, 역회전 스트로크 핸드는 무조건 붙여 놓던지 B접점으로 연결해 놓던지 아니면 센서를 B접점으로 동작하도록 달아 놓던지, 그리고 요거 3개 정도를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커넥터로 푹푹 꽂으면 돼요. 커넥터 2번은 커넥터 2번 꽂으시고 모터 쪽에 UVW는 선 UVW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전원은 전원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과 서버 앰프와 서버 모터 요게 이제 3위일체가 돼야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위치 결정 모듈이 없어도 신호를 그 펄스 제너레이터 별도의 장치로 주던지 아니면 서버 앰프 자체에서도 신호를 줄 수는 있어요. 서버 앰프에. 그래서 서버 앰프와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서버 앰프와 서버 모터만이 서버의 관계고, 서버는 서번트 그 하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하인 시키는 거 따라온 그런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요 관계가 서버 관계고요. 요거는 지령장치라고 합니다. 지령장치. 명령만 주는 거예요. 지령장치라고 하는데 QD75 모듈에서 10mm 가십시오라고 명령을 서버 앰프에다 합니다. 근데 10mm에 대한 거를 펄스 신호로 줘요. 여기 지금 펄스 포워드 플러스 마이너스, 펄스 리버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여기서 펄스 신호로 줍니다. 펄스 신호. 그러니까 10mm에 대한 펄스를 개수로 환산을 해서 펄스를 위치 결정 모듈에 줘요. 그럼 위치 결정 이 서버에서는 그 펄스 개수만큼 서버 모터에 신호를 줍니다. 그럼 서버 모터가 관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10바퀴 돌아주세요 했는데 앰프가 얘를 10바퀴 돌게끔 신호를 모터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모터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10바퀴 하고서 조금 더 돌아갈 수도 있겠죠. 10바퀴 반을 돌 수도 있고 10.1바퀴를 도는 거예요. 10.1바퀴를 돌았으니까 오버된 거죠. 그러면 서버 앰프가 알아서 반대로 돌려줍니다. 반대로 돌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뭐 9점 반대로 돌렸으니까 또 9.9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서브 앰프가 여기 정회전으로 돌으라는 쪽 10이 될 때까지 명령을 내린 10이 될 때까지 계속 맞추도록 서브 앰프가 모터에 계속 신호를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의 느낌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서버 앰프 쪽에 전원을 주실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 두 가닥을 저희 이쪽 앞에 판넬 쪽에서 앞쪽에 여기 선 빼는 게 있네요. 여기 위에는 플러스는 플러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선 두 개 꽂으시고요.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 전원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여기 외부 전원이 필요하거든요. 연결하시고 여기 서버 앰프의 전원이에요. 서버 앰프 전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 앰프에 불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창에. 그리고 서버 온 스위치인데 서버 온 스위치가 혹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서버 온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세요. 그리고 램프가 나가게가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눌러보시면 눌리는 느낌과 눌리지 않는 느낌을 아실 거예요. 토글 버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를 해제를 하세요. 서버 해제하셨나요? 서버를 해제하셨으면은 지금은 이제 서버 앰프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모터에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아니어서 여기 이 서버 모터가 보이시죠? 여기 서버 모터가 요 위에 타임 벨트로 해서 1대1로 여기 스크류를 돌리도록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크류를 손으로 돌리면 얘가 얘가 부드럽게 그냥 움직여요. 약간 기름이 묻어 있습니다. 손에 약간 기름 묻으실 수 있어요. 기름 닦을 거면 여기 손에 기름 묻으신 거 닦으실 거면 갖다 닦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움직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네. 너무 많이 하셔도 안 하셔도 되고 서버 느낌을 아시려면 그 상태에서 서버 온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서버 온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류를 돌려보세요. 돌리는데 그냥 돌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살짝 힘을 주면 얘가 반대쪽으로 살짝 힘을 줘요. 잘 느껴보세요. 근데 세게 돌리면 지도 세게 힘을 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짝 돌리면 지는 반대로 살짝 돌리고요. 내가 세게 돌리면 지는 반대로 세게 돌려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령장치에서 특별한 명령이 없었잖아요. 지령장치에서 특별한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력으로 값을 틀어버리니까 얘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은 힘이면은 오차가 조금 생기겠죠? 오차가 조금 생겼으니까 작은 힘으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외부에서 큰 힘이 발생이 돼서 오차를 크게 내버리면 얘도 반대로 큰 힘을 내서 그 원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서버예요. 그러니까 한번 값을 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요게 서버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한번 신호 보내고 신경을 안 썼는데 얘는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계속 살아있게 그 명령 준 거를 계속 쫓아가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교재 같은 데 보면은 대조타기 바람이 불어도 그 조타기가 아니면 물살이 세도 조타기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비행기 꼬리날개도 수직 꼬리날개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불어도 조종사가 이만큼 틀고 있으면 그래도 똑같이 이만큼 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람이 분다고 피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쪽에 쓰인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죠. 느낌은 아셨죠? 서버가 어떤 건지는. 그래서 그냥 신호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추종을 한다. 목표값을. 네, 그런 게 서버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려면 일단은 프로그램을 아예 새로 하나 만들까요? 여기다 이어서 할까요? 새로 만들까요? 새로 만드시죠 뭐. 프로젝트 뉴. 아예 새로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다 하셔야 됩니다. 파라미터 들어가셔가지고 메인 집어 넣으시고, 하고 IO 할당 들어가셔가지고 어드레스를 읽어오는 게 편합니다. 이유는 지금 5번 슬롯에 위치 결정 모듈이 QD75D2M 모듈이 기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QD75D2N 모델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어드레스 할당을 미리 해놓으면 이따가 위치 결정 모듈 그 집어 넣을 때 어드레스가 한 번에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되면 알아서 어드레싱이 되기 때문에. 다 되셨으면 엔드. 통신 설정은 한번 보고만 가겠습니다. 다 돼 있으실 텐데 이더넷, CPU, IP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죠? 되셨나요? 네, 다 되셨으면 그 파라미터 중에서 그 옛날에는 이 메뉴들이 이 위치 결정 모듈을 하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가 프로그램이 GX 컨피규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웍스2가 나오기 전에 디벨로퍼가 있었고요. 디벨로퍼 나온 다음에 서버 앰프가 나와서 GX 컨피규레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버 앰프의 파라미터를 바꿨었어요. 근데 GX 웍스2가 나오면서 그 메뉴가 그냥 여기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메뉴가. 그러니까 GX 원래는 컨피규레이터인데 그 메뉴 자체가 아예 지금 들어와서 웍스2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GX 디벨로퍼가 만들어졌을 때는 요거는 이제 PLC의 LD 프로그램만 그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됐었고, 서버가 나와서 서버 앰프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 위치 결정 모드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 그건 요걸 썼었어요. 요걸 썼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요거 두 개뿐만이 아니라 통신에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합해져 가지고 웍스2가 나온 거예요. 사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웍스2만 깔면 되게. 근데 옛날에 거는 뭐 디벨로퍼 깔고 컨피규레이터 깔고 뭐 MR도 깔고 막 이렇게 다 이것저것 다 깔아야 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웍스2만 일단 설치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뉴 모듈이 뜹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뉴 모듈 하시면 그 모듈이 우리께 QD75 타입이에요. 포지셔닝 모듈, 위치 결정 모듈. 찾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모듈 정확한 네임은 QD75D2N입니다. QD75D2N. QD75 D타입이 있고 P타입이 있는데, 그냥 성능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D타입은 100만개, 초당 100만개의 펄스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P타입은 초당 22만 개의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도로 보면은 D타입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D타입은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아까 위치 결정 모듈에서 서브 앰프에 펄스 신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펄스 신호를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이렇게 반대로 하나씩 줘서 노이즈에 강해요. 그래서 초당 100만 개를 보내도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가 있고, 그 P타입은 그냥 방향 신호하고 펄스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약해요. 그래서 초당 20만 개밖에 못 보냅니다. 근데 이제 D타입이 더 좋은 거죠. 요즘은 광으로 하면 나오는데 또. 그래서 우리 모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날리지 IO 어사인먼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기본이 어드레스가 80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거는 80이 아니고 그 위에 거예요. 저는 아까 쓰고 와서 모델 네임을 쓰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거 다 표시돼 있으신가요? 좀 아까 좀 찍어서 그런가 보다. 지금 5번 슬롯에 있는 게 위치 결정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이 5번 슬롯에 있는데 그거에 XY 스타트 어드레스가 60번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리드 PLC에서 안 하고 오면 이쪽에 온라인에서 그냥 아직 나오지 마세요. 아까 PLC 파라미터에서 이거를 안 읽어 오면 저거를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걸 읽어 오면은 이거 할 때 그냥 리스트가 뜨는 거죠. 방금 전에 했듯이. D2M 모델에서 이거 뜨면은 이게 나와 있는 거죠. 5번 엠프티 됐네요.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인텔리전트 다시 들어왔죠. 뉴 모듈 QD75D2N 6번 슬롯이 아니라 5번 슬롯에 있는 거고요. 세팅. 그런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확인을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확실하냐 해서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타트 어드레스가 60인 번지에 QD75D2M 모듈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은 얘를 바꿀 이 위치 결정 모듈의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고요. 우리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서브 앰프만 가지고 그 서브 앰프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를, 원래는 요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도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프로그램 이름이 MI 컨피규레이터는 프로그램으로 서브 앰프 파라미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안 쓸 거고요. 수동으로 몇 가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제 서브 앰프의 파라미터가 포스, 뭐 상태 표시부터 해가지고 원터치 조정, 그리고 진단, 뭐 이런 파라미터가 이게 계속 로테이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드 버튼으로 해볼 건데 여기 앰프에 방향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커버를 여시면 버튼이 4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숫자 이렇게 깜빡깜빡이시는 분도 있고 숫자가 안 깜빡이는 분도 있는데 지금 깜빡이는 게 그 서버부터 살짝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 현재 자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스크류 살짝 돌리면 숫자 값이 막 변해요. 근데 막 변해도 원래 값을 유지를 하려고 이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런 거고 모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AU T 오토 이렇게 오고 또 한 번 누르면 RD 온 이게 계속 반복해서 로테이션이 돼요.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근데 요즘 거는 이게 수동 버튼이 없어요. 요즘 거는 약간 구역이라 있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교재에서 보신 것처럼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메인 메뉴가 이렇게 로테이션 됩니다. 메인 메뉴가 뭐 이거 나왔다가 이거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됩니다. 근데 뭐 이거 POS는 상태 표시고요. 하고 좀 아까 오토는 원터치 조정이고 RD 오프는 RD 온도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데 진단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A01이 기본 파라미터고 파라미터 B는 뭐 게인이나 필터에 관련된 파라미터고 해서 이렇게 되게 파라미터가 많아요. 이제 다 건드릴 건 아니고 수동으로 이 서버 앰프를 사용해 가지고 조그 제어를 해볼 건데 일단은 그 모드를 계속 돌리시다가 RD 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RD ON 찾으셨나요? RD ON 거기에서 RD ON 다음에 서버 오픈가? RD ON RD OF 있으세요? 네, OF로 오시면 돼요. 서버 온 스위치를 누르면 RD ON으로 바뀌고요. 서버 온 스위치 있잖아요. 우리 아까 이쪽에 있는 요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RD ON으로 오고요. 요걸 오프 시키시면 RD 오프로 와요. RD 오프 되셨나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수동으로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RD 오프에서 업 버튼 4번 누르시면은 테스트 1번이 와요. TST 이렇게 TST 1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거꾸로요. 찾으셨나요? 거기서 셋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D-01이 점점점점점 깜빡깜빡거려요. D-01 되셨나요? 거기에서 업다운 버튼 누르시면 서버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리프트가. 요게 이제 조그로 수동으로 이제 서버 앰프를 가지고 수동으로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을 끝내고 나서 배선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 버튼은 이 이제 그 서브 앰프가 최근 거는 이게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단가를 낮추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이게 없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든지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그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모드 버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한 다음에 셋 버튼, 모드 버튼 눌러서 엉뚱한 모드로 왔네 저도. 아니면 전원 한번 갖다 키세요. 그러면 다시 저기 그냥 기본 모드로 와요. 네, 요런 게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MR-J4 매뉴얼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결선부터 시작해서 앰프를 가지고 서브 모터를 제어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파라미터 볼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원상태로 오셨으면은 그 돌리셔가지고 파라미터 A01번에 오게끔 하십시오. 파라미터 A01, PA01 오셨나요? 네. 거기에서 파라미터 몇 번을 확인할 거냐면은 확인만 하고 갈 겁니다. 바꾸진 않을 거고요. 파라미터 번호를 PA 6번하고 7번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PA 6번으로 업 버튼을 눌러서 PA 6번으로 오신 다음에 셋 버튼을 눌러보시면 언더바 해가지고 510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PA 6번 언더바 512라고 돼 있을 거고, 이 숫자가 되게 큰 숫자까지 아마 100만인가 100만 넘죠. 한 1000만까지도 숫자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 디스플레이 창이 숫자가 5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더바는 아래에 있는 숫자란 얘기고요. 그 위에 있는 숫자는 거기서 셋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니다, 셋 버튼 누르지 마시고 셋 버튼 눌러서 셋 버튼 다시 한번 누르세요. 거기서 모드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 바가 위에 있고 숫자가 0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건 이게 숫자의 아래쪽이고 숫자의 위쪽이란 얘기예요. 이 바 표시가. 이해되셨죠? 한 디스플레이에 너무 많이 표시를 못하니까 위에 숫자 아래 숫자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거를 요 바로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요. 여하튼 위 숫자는 0으로 돼 있고 아래 숫자는 512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6번이 정확하게 파라미터 P6이죠. 파라미터 A6번이 512로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업 버튼 누르시면 파라미터 7번으로 갑니다. 되셨나요? 거기에 셋 버튼 누르시면 1로 돼 있어요. 파라미터 7번은 1값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전자 기어라는 건데, 저희 서버 모터가 아까 4194 304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만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령 장치가 위치 결정 모듈 QD75 D2M 모델이, 그러면 한 바퀴 도는 명령어가 이만큼이니 얘가 얼마큼 돌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지령 장치도 이 값이 나오면 좋잖아요. 4194, 4194, 304개 이 펄스 값을 입력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값이,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개발될 때는 이게 없었던 거죠. 얘가 없어가지고 이 값을 여기서 인식을 못해요. 위치 결정 모듈에서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세팅하는 파라미터는 최대 값이 65,535까지밖에 기입을 못해요. 이거 만들 때는 이게 없어서. 그래서 중간에서 서브 앰프가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냥 뭐 쉽게 해서 100개만 있으면은 100개 네가 할 수 있는 값이 6만이면 그럼 6만만 줘. 10, 100, 6만만 줘. 그럼 내가 알아서 뻥튀기를 시킬게. 6만만 주면
너 6만 주면 내가 알아서 400만 개를 시켜서 뻥튀기를 시킬게.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전자기어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펄스 하나만 줘도 전자기어에서 뻥튀기가 돼가지고 펄스를 더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어가 1분의 510으로 현재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라미터도 지금 제대로 세팅된 건 아닌데 지금 이 장비 돌리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전자 기어비가 510, 200가 돼 있어요. 지금 얘가 서버 앰프가. 그럼 이따 위치 결정 모듈에서는 어떤 얼만큼의 값을 줄 거냐면은 8192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럼 8192랑 510이랑 곱하면은 이 값이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 서버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위치 결정 모듈에서 얘가 얼만큼 갔는지를 얘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하려면은 서버 F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만큼의 펄스가 나오는지 알아야 펄스를 몇 개를 줄 건지가 계산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는 위치 결정 모듈은 이 값을 인식을 못 해요. 이 메모리 만들 때는 16비트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값이 너무 큰 거예요. 6만까지밖에 안 되게끔밖에 설계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서 서버 앰프가 뻥튀기를 해줘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펄스를 줘도 만약에 512를 해놓으면 512개의 펄스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밀도는 떨어지겠죠? 하나 보내는데 510개 보냈으니까. 정확히 그 소수점, 그 사이의 소수점들은 문제가 되는 것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일단은 이걸 맞추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나온 모듈이 있어요. 이 QD75 모듈 말고 77 모듈 같은 경우는 전자기가 필요 없어요. 전자기가 1대1로 해놓고 여기 그냥 이 값 들어가요. 최근 모델은 QD77 M 모델이나 이런 거는 77 모델은 이 값이 그냥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자기가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거 QD75 모델은 얘가 이제 성능이 시켜서 딸려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전자기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를 넣은 거예요. 512로 넣은 건데 이 파라미터 말고도 개인이라든지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일일이 다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나온 또 서버 앰프는 아예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MI 컴퓨레이터 있잖아요. 네, 그걸로 그 프로그램으로 직접 다 세팅해서 USB로 드셔야 돼요. 서버 앰프에다가. 네, 지금은 우리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교재에 넣는 거고요. 요 교재 요거는 방금 전에 상위, 요거 하위, 그 얘기입니다. 요 깜빡이는 게 숫자의 위쪽이다. 요 깜빡이는 게 숫자의 아래쪽이다. 뭐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캡처를 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위치 결정 모듈이 다시 와서 위치 결정 모듈과 서버 앰프로 두 개를 동시에 하려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위치 결정 모듈을 이제 주로 다룰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의 선이 지금 되게 가는 선이 되게 많이 요 안에 있어요. 이 케이블 안에 그 일일이 따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작업은 안 한다고요. 근데 그 커넥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건 P타입인데 QD75 P타입이긴 한데 P타입이든 D타입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숫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터 하나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숫자 2가 있는 건 모터 2개 연결하는 거고 숫자 4가 있는 건 모터 4개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는 75 D2N이잖아요. D2잖아요. 디퍼런셜이 2기 때문에 모터 2개까지는 연결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모터 우리 거는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4개까지 있을 수 있는 거는 1축은 AX1, 2축은 AX2, 3축은 AX3, 4축은 AX4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똑같은 것들이 똑같이 다 4개가 다 있는 거죠. 각 축마다, 각 모터마다. 축이라고 하는 거는 모터 하나가 자유도를 하나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모터 하나가 축 하나예요. 그래서 4축이라고 이제 모터 4개짜리는 4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설계를 할 때는 메모리 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QD75의 1축짜리다. 그럼 QD 4축짜리의 1축의 메모리나 이 1축 메모리나 똑같이 메모리를 설계를 해놨어요. 그럼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개를 염두에 두고 메모리를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축에도 4개까지 쓸 수 있는 메모리는 잡혀 있어요. 단지 모타를 연결을 못할 뿐인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동을 시키시려면 이런 결선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이
변환 단자대에다가 꽂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 선 작업을 여기다 하셔야 돼요. 그 아까 좀 아까 우리 전원 연결했었잖아요. 그죠? 전원 24V 연결해서 줬었잖아요. 그게 이런 전원 때문에 여기 하한 상한 리밋 때문에 전원을 24V 따온 겁니다. 외부 전원을. 서버 앰프 쪽은 그냥 이머전시 단자에서 비상정지 스위치에서 시그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서버 온 스위치, 리셋 스위치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 위치 결정 파라미터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거 나오는 거죠. 그게 교재의 15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설정하시는 거는 이 위치 결정 위치 결정 모듈을 설정하는 거가 일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축이 있고 2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2축은 안 쓸 거예요. 모터가 지금 달려있는 게 아니라서 2축은 안 쓸 거고 1축만 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점심시간이다. 12시다. 식사하고 하시죠.